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핵꿀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갔던 게 누가 뭐라 해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가긴 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살짝 꺾이고 쉬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또 주춤했던 2차전지가 오늘 또 튑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도 같이 튀었어요. 자, 2차전지랑 반도체 이쪽이 올라가면은 제약바이오가 내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르면 이쪽이 또 내립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흐름을 알면 반대로 얘네들이 못 갈 때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물론 HLB는 여기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요. 얘네끼리 시소게임하고 다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찌그러져 있단 말이야. 왜 HLB는 그럴까요? 계속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섹터 분위기에 제대로 탑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놀이공원으로 소풍 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놀이기구 친구들 다 타고 있는데 나는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공식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뭐 무료방을 포함해서 정규방까지 해가지고 시황 전체적으로 좀 짚어드리면서 교육 영상도 하나 올려드리긴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공식은 반드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HLB를 내가 막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당장엔 없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흐름들은 좀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식이 좀 빠질 때 HLB가 갑자기 빠지면 왜 뭐 때문에 빠지는지 이 공식 먼저 대입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개별 이슈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체크를 해보고 특이사항이 없을 때 그리고 가격만 싸졌을 때는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최근 시장 약세 흐름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제약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고 HLB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트럼프 지지율 상승세잖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를 보여요. 그리고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보입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 상승은 결국에 금리에 민감한 섹터는 약세를 보이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제약 바이오.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제약 바이오도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체질이 개선되느냐? 기존에는 전임상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 1상, 3상 다 거쳐요. 그리고 나서 FDA 승인 받고 제조를 시작을 하고 마케팅,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해요.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찍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들이었는데 체질 개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열심히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이런 걸 나가요. 행사를 나가서 우리의 약은 어떻습니다라고 전 세계 무대에서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얘네들 거 좀 마음에 든다. 혹은 얘네 데이터 우리 이거랑 좀 합해가지고 같이 해보면 뭔가 좋은 성과 나타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병용 임상에 대한 혹은 병용 투여에 대한 트렌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뭐 새롭게 생겼다고 하기에는 조금 오바스럽긴 한데 어쨌든 요즘엔 이게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썼을 때 A라는 약품만 투여를 했을 때보다 A 플러스 B로 투여를 했을 때가 효능이 더 좋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실적이 찍히기 전에 전 단계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전임상만 진행했는데 혹은 임상 2상만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품을 사가지고 와요.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미래 가치를 미리 평가를 받아서 계약금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마일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중간중간에 임상 2상 성공되면 얼마 줄게 또 여기서 뭐 되면 얼마 줄게 최종적으로 뭐 되면 얼마 줄게 해서 마일스톤을 중간중간에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꼭 임상을 끝까지 완성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도 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HLB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없는 것 자체도 리스크예요. 이것도 리스크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는 국채금리 튀고 뭐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피워도 사실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나 최근에 엄청난 계약들을 맺어서 돈을 많이 벌게 생긴 그런 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ABL바이오, 유한양행까지 얘네들이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연간 2, 3천억씩 매출이 알아서 꽂히게 생겼으니까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임상을 하면 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네임밸류가 알려졌으니까
하니까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영업 활동하기가 편해지고 브랜딩이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완전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HLB가 지금 소외를 받는 거는 어쨌든 뭐 FDA 허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별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못 뻗어가는 거는 팩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HLB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반대처럼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면서 이런 식으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서 혹은 제약바이오 개별 이슈에 따라서 혹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식으로 이익이 발생되고 있느냐 각각의 모멘텀을 가진 기업과 또 그러지 않은 기업, 이익이 찍히는 기업, 또 그렇지 않은 기업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약바이오라는 하나의 섹터 안에서도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성격과 유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각각 자기들의 루트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부진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냐면은 방어주와 민감주라는 겁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경기 민감주예요. 그렇죠? 흐름들을 타면서 경기에 대한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들이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통신, 방산 등 이런 건 뭡니까? 경기 방어주에 해당이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왜 경기 방어주입니까? 내가 아픈 거랑 경기 흐름이랑 상관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병원 가는데 치료 안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늘 상대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시속 게임을 합니다.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면 방어주가 약세를 보이겠죠. 반대로 방어주가 약세를 보이면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어땠습니까? 오늘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2차 전지가 오늘 강세였어요. 2차 전지는 왜 강했습니까? GM이 전기차를 잘 팔았대요. 근데 전기차를 잘 팔았다라는 거는 또 어떤 시그널입니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Q, 판매량, 이 판매 수량에 대해서 지금 확대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는 캐즘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 죽었다, 침체가 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걸 이제 해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판매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미.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타고서 또 2차 전지 섹터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LG 엔솔 중심으로도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요거 이제 새로운 겁니다. 건식 공정으로 전환한 것 그다음에 NC50, 30 이렇게 신규 배터리 요거에 대한 성과도 한번 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GM 플러스, 벤츠 플러스, 뭐 현대라든지 등등등 지금 뭐 LG 엔솔 쪽으로도 오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쨌든 전방 기업이 잘 돼야 그 밑에 중후방 기업들이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잘 돼야 다 같이 먹고 사는 건데 삼성이 안 되니까 반도체 중후방 기업들 못 먹고 사는 것처럼 LG 엔솔이 잘 돼야 삼성 SDI가 잘 돼야 SK 이노베이션, SK 온이 잘 돼야 2차 전지 섹터가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아예 제약바이오는 못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아예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또 얘네랑 시속게임만 펼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부각됐던 이슈나 재료,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 체질 개선에 대한 거 이게 지금 얼마큼 더 갈 수 있냐 요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실제로 11월, 12월까지 중요 이벤트나 일정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조건 꺾였다,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흐름이 끊겼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무엇보다 주도주의 흐름을 끊길 거면은 이 코덱스 헬스케어라는 차트를 꼭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거의 1년 동안에 주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아직도 끊기지가 않은 상태고 코덱스 헬스케어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혹시나 이탈해서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제약바이오 섹터 주요 기업들이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죠. 뭐 충분히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11월, 12월까지도 되게 큰 빅 이벤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말 다가가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왜 HLB 영상에서 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HLB는 올라갈 때는 못 가요. 왜 못 가? 지금 HLB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HLB만 집에 가? 안 되잖아요. 소풍 다 같이 왔으니까 다 같이 같은 버스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풍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헬스케어 주도주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빠질 때 HLB가 개별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얘도 같이 빠질 수는 있어요. HLB를 개별적으로만 보면은 이때 당시에 하한가 두 방 맞았을 때는 FDA 불발랐기 때문에 빠졌던 시세지만 지금은 불발은 아니잖아요. 잠깐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딜레이가 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밑으로 크게 뭐 5만 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뭐 다른 이슈로는 빠질 수도 있겠죠. HLB의 개별적인 이슈로는 안 빠지더라도 다른 이슈로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코덱스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면 이게 크게 빠질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HLB는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개별 이슈를 기다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튀고 여러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창구에서 최근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지는 감이 오질 않습니다. 굳이 먼저 설레발 쳐서 스토리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시세가 뭔가 모르게 좀 의미 있게 하나씩 봉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조만간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건가?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제가 무료방에서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사전에 다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하한가 두 방 맞을 당시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서 3일 동안에 애매한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고 점 하한가가 딱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력이 존재한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플레이를 하기는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다르게 반전의 모습을 슬금슬금 뭔가를 보인다면 이거는 저는 또 여러분들께 신호를 다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덱스 헬스케어 첫 번째로 이 추세가 끊기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11월에서 12월까지 여러 이벤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에 꽂힌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있죠. 이 기술 수출의 성수기가 4분기입니다. 지금 4분기예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쭉쭉 타고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히든 종목 두 개를 제가 뽑아놨습니다. 무료방에서는 기존에 입장하신 분들께 지금 추천을 해서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제 무료방 입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별도로 좀 받아서 알아서 각자 스스로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요거까지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스스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조건하에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이 좀 잘 구상을 좀 해보시고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좀 받아가셔서 그래도 최소 100에서 150%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는 뭐 빠르고 급한 매매보다 좀 느긋하게 투자하시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계좌에 한번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0% 무료고요.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